이번 토픽은 가설검정의 은폐와 왜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검정은 매우 통계학적으로, 즉 과학적으로 매우 근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은폐와 왜곡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것이 임상시험에 관한 얘기인데, 항우울제 임상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우울제 임상시험의 가설검정 후 은폐와 왜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상시험을 한 다음에요, 항우울제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환자 중 60%가 우울증 증상이 현재 완화되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통계학에서 배운 과학적인 방법인 가설검정을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검증을 거친 것이에요. 그럼 이들 약은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약은 효과가 있을까? 언뜻 보면 가설검정을 거쳤으니까 약은 효과가 있겠죠 라고 생각하겠는데, 다음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너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1987년부터 2004년까지 FDA 라고 아시죠? 미국 식품의약청, 우리나라도 식품의약청, 이거 흉내내서 KFDA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모든 항우울제 임상 시험 결과를 분석했고, 이를 2008년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21개의 약을 대상으로 수행한 74번의 연구 결과가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74 연구 결과입니다. FDA는 74건 중 38건이 임상시험에 대해 약효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36건은 약효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니까 FDA 판정이 맞는 겁니다. 자, FDA는 어떻게 했냐면 74건에 대해서 약효가 있습니다는 38건, 약효가 없다는 건 36건이에요. 그래서 38 더하기 36 해서 74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약사나 연구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제약사나 연구자는요, 이것을 공개를 하고 싶겠죠? 공개를 하고 싶은데, 공개를 또 어떤 경우는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되냐 하면, 학회지에다 발표를 합니다. 38건 중 37건을 학회지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 건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38건 중에 37건을 발표했네요. 그러니까 약효가 있다고 나온 것을 발표하고 싶어 합니다, 연구자나 제약회사는. 그런데 약효가 없는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효가 없는 경우 36건인데, 나머지 36건인 이 36건 중에서 14건을 학회에 발표했습니다. 14건을 발표하고 22건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즉, 약효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싶은 욕구가 36 중에 14번입니다. 즉, 이것과 이걸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약효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고 싶어하고, 약효가 없는 경우는 은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왜냐? 공개를 몇 퍼센트 안 하잖아요. 공개를 이거 계산해 보면 약 39% 공개를 합니다. 나머지 약 60%는요 은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막힌 게 있습니다. 이 14건 중에서 학회지에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발표했냐죠. 약효가 없다고 발표한 건지 약효가 있다고 발표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약효가 있다고 약효가 있다고 발표할 수도 있고 없다고 발표할 수도 있는데, 약효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 11건입니다. 없다고 발표한 거는요 3건이고요. 약효가 없는 것 중에서 14건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에서 11건은요 약효가 있다고 발표된 거예요. 약효가 없는데 진짜 없다고 발표된 건 3건에 불과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하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거짓말에 대해서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거짓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거짓은 왜곡과 은폐로 나눕니다. 그럼
그럼 왜곡은 뭐고 은폐는 뭐냐 했더니 왜곡은요,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폐는요, 사실의 전체나 상당 부분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왜곡? 그건 어느 게 왜곡한 겁니까?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즉 왜곡의 비율은요, 왜곡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36건 중에서 거짓말한 게 몇 건입니까? 11건입니다. 즉 왜곡의 비율은 31%나 됩니다. 그리고 은폐를 보겠습니다. 은폐는 몇 퍼센트나 했을까요? 은폐 비율은, 자, 은폐의 정의가 뭐죠? 사실의 전체나 상당부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약효가 없죠? 그런데 22건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즉 36 중에서 22건, 퍼센트로 계산하면 61%입니다. 에크만에 의하면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거짓의 비율은요, 약효가 없는 것 중에서 두 개 합친 거, 결국 거짓 비율은요 31 더하기 61에서 92%나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어느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공표가 됐어요. 진짜 효과가 있다는 뜻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가능성도 꽤 높다는 거죠. 왜냐? 약효가 있는 것은 꼭 약효가 있다고 발표를 할 거고, 약효가 없는 것도 거짓으로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소비자들한테, 즉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이 통계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의사가 자기가 이 약을 먹어보는 것도 아닐 거고 자기 스스로 실험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통계 결과, 즉 제약사에서 말한 걸 그대로 말할 거예요. 혹은 학회에서 나온 걸 그대로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계 분석에 의해서 호도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의사, 소비자는 자신이 들은 통계적 결과는 매우 호도될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을 고민하다가 미국 정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미국 정부는 최근 임상실험 시작 전에, 최근이라는 게 이제 이거 2004년 이후를 말합니다. 최근 임상시험 시작 전에 신고한 임상시험 결과는 공개하도록 법제화했다. 자, 이거 짧게 말했지만 이건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약사에서 임상시험을 한번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공개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공개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진짜 약효가 있는 점인지 그냥 개인적으로 해보는, 즉 회사 입장에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을 하기 전에 FDA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FDA에 미신고할 수도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FDA 이런 경우에 시험을 합니다, 임상시험이라고 보고를 하면 그 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공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FDA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요, 이거는 결과는 절대 미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런 왜곡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FDA 신고한 거는 그대로 공개하고, 즉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그대로 공개하고요. 미신고한 건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기서 약효가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건 회사 내부에서 끝나야 됩니다. 이번에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의 선거로 기억합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 대표가 이런 걸 했어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과태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전제가 뭐냐면 등록되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을 실시한, 여의도 연구원은 그 당시 한나라당의 연구원입니다. 소속된 연구원이요. 모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 이상 압도적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 정도 높게 나왔으니까 이건 가설 검증을 하면은 당연히 이쪽 후보, 한나라당 후보가 높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표했는데 이게 법 위반이래요. 아니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이 당 소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여론조사를 하고 싶겠죠? 여론조사를 미리 합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때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발표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좋게 나오면 공표하고 싶고 나쁘게 나오면 공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임상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상시험을 하고 나면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게 나온 건 좋게 나왔다고 얘기하겠죠. 나쁘게 나온 건요, 공표 안 할 수도 있고 좋게 나왔다고 거짓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 등록한 거는 꼭 공개하고 미등록한 거는 꼭 미공개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은폐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등록을 한 여론조사예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 무조건 공표해야 되고요. 나쁘게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미공표합니다. 그래서 은폐는 없어집니다. 그럼 왜곡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이건 거짓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제 등록했을 때 결과를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거짓을 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엄한 벌칙을 주면 이 왜곡도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은 FDA 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시스템이고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